네, 유체 유동의 미분 해석, 유체 유동 문제의 미분 해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했던 거를 돌아봅시다. 9장 뭐 앞에 뭐 학습 리뷰했던 거 빼고요. 9장 내용은 보면은 9장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어럼을 가지고 뭐 컨티뉴티 이퀘이션 유도하고 그 다음에 나벨-스톡스 이퀘이션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9-5까지 유도 과정이었어요. 순수하게 유도 과정이었어요. 어떤 문제를 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얻어진 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incompressible flow에서 incompressible flow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밀도가 컨스턴트한 경우라고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 divergence of v 벡터는 0이다 하는 continuity equation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유도를 했는데 걔는 로의 dv 벡터 over dt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플러스 뮤의 라플라시안 v 벡터 플러스 로 g 벡터라고 써진다고 했습니다. 얘가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물론 뭐 왼쪽 텀은 또 나눠서 쓸 수도 있죠. 얘를 나눠서 만약에 쓰게 되면 로의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t 플러스 v 벡터 닷 그레디언트 v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다. 얘는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다. 자, 요거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식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것들은 얘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 이후부터는 이 식에 대한 유도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식을 가지고 뭐 유도하고 하는 거 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 식이 갖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할 거고 이 식을 유도하는 데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유도했던 과정들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해서 완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유도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빼서 여기 부분을 어떻게 유도가 돼야겠냐 이런 것들도 막 시험에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 유도 과정 충분히 연습하십시오. 유도 과정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하나는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어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는 infinitesimally small contour volume을 define 한 다음에 얘를 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 두 가지를 보여드렸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 식을 풀어서 카티전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써보세요.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여러분들 이 식만 보고 이것들을 유도해 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드릴게요. 자, 다 해보셨나요? 2분 지났나요? 뭐 다 해보셨죠? 자, 이거를 쓰시면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G는 0이다. 첫 번째 식은 하나의 식으로 써집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두 번째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은 각 방향에 대해서 나눠서 쓰면 되죠. 첫 번째 x 방향 모멘텀 로에 라운드 u에 라운드 t 플러스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전개만 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u에 라운드 x 라운드 u 플러스 v에 라운드 y 라운드 u 플러스 w에 라운드 u에 라운드 g. 자, 얘가 세 방향으로 각 방향에 대해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방향은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x 이렇게 되겠죠. x 방향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라플라시안이니까 이 식 안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뮤의 라운드 x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x 방향 속도, 그다음에 라운드 y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u 라운드 z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u, 그다음에 x 방향 그래비티 로지 x. 자, 이게 x 방향 모멘텀. 여러분들 이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썼으면 잘 쓰신 거죠. 두 번째 방향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u 여기 있는 u를 v로 바꿔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x를 y로 바꿔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u를 v로 바꿔 쓰면 되고, 여기 있는 gx 대신에 gy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쓰시면 라운드 v, 라운드 t,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잘 맞는지. 이런 거 마이너하게 틀려도 시험에서 틀린 걸로 간주할 터이니까 완벽하게 손에 익을 정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부 때 이거 공부할 때 처음에는 손에 잘 익지 않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써서 이게 그냥 갑자기 물어봐도 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익히도록, 손에 몸에 익히고 손에 익히도록, 그리고 머리에도 익힐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이 네 가지 식으로 전개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 번 강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9-6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 식에서 unknown은 몇 개라 그랬어요? unknown은 일단 식의 개수는 총 4개. 식의 개수는 총 4개죠. 1, 2, 3, 4, 4개인데 unknown은 몇 개예요? unknown은 pressure unknown이고, 다음에 v 벡터 unknown이에요. 미지수 1개, 여기는 미지수 3개. 그래서 토탈 미지수는 얘는 UVW가 있으니까 3개잖아요. 세 가지 성분이 있으니까 총 뭐예요? 네 가지의 unknown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unknown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식은 컴플리트한 식이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if velocity field가 알고 있다. velocity field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프레셔를 구할 수 있다.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 예제 9-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보면서. 예제 9-13번 문제가 뭐냐면 calculating pressure field in Cartesian coordin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 맞나요?
9-14. 아, 예, 맞네요. 예, 이 문제를 풉니다.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속도장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렇게 v 벡터는 ax 플러스 b I 플러스 마이너스 ay 플러스 cx j 이렇게 속도장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에서 봅시다. 속도장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Incompressible velocity field라고 했어요. Incompressible velocity field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식 자체가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y. 지금 2D 문제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문제에서 steady 2D incompressible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이 값이 continuity equation인데 이게 0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속도장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얘가 0이 안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incompressible velocity field가 아닌 거죠. 이 속도장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 이게 u잖아요. 이게 u고 얘가 v니까 첫 번째 놈을 미분을 하면 a가 되고 두 번째 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a가 되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y에 대해서 그러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얘들이 주장했던 말이 맞네요. 얘들이 이 속도장이 incompressible velocity field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continuity equation 적용해서 한번 봤더니 맞네요. 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프레셔 필드를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2D 문제에 대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써놓은 식이 있으니까 굳이 새로 쓰지 말고 이걸 가지고 좀 활용해 봅시다. 2D 문제다. 2D 문제라고 하면 일단은 Z 방향 성분 다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2D니까 W 성분 없어지겠죠? 무시하고 W 성분 없어지고 또 뭘 없앨 수 있습니까? 이 Z 방향 성분 없어지고 Z 방향 성분 없어지고 식이 그렇게 됩니다. 남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다시 쓰죠. 뭐 로에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에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v에 라운드 u, 라운드 y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뮤에 라운드 스퀘어 u 오버 라운드 x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u, 라운드 y 스퀘어. 그다음에 한씩 더 쓰면 하나씩 쓸까? 일단 다 씁시다. 로에 라운드 v, 라운드 t 플러스 u에 라운드 v, 라운드 x 플러스 u에 라운드 v, 라운드 y는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y 플러스 뮤에 라운드 스퀘어 u, 라운드 x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v죠 v, 라운드 스퀘어 v, 라운드 y 스퀘어. 자, 얘를 이제 풀어볼게요. x 방향 모멘텀. 속도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 볼게요. u가 ax 플러스 b라고 했고 v가 마이너스 ay 플러스 cx라고 했잖아요. 걔를 첫 번째 식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시간에 대한 텀이 없기 때문에 얘는 0,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로에 두 번째는 ax 플러스 b가 a가 되고 그다음에 라운드 u 오브 라운드 x는 a잖아요. a. 그다음에 플러스 v 성분은 마이너스 ay 플러스 cx가 되고 라운드 u 오브 라운드 y가 되니까 y 성분이 없으니까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그죠?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0.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x가 되죠. 자, 얘를 볼게요. u 성분인데 얘는 a가 되는데 a에 한 번 더 라운드 x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는 컨스턴트니까 x 방향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얘는 날아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u에 대해서 y 성분이 없으니까 얘도 날아가죠. 그러면 x 방향에 대한 식은 로에 a에
a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y 방향 모멘텀 가볼게요. 그러면은 y 방향은 얘도 시간 텀이 없죠. 시간 텀이 없으니까 첫 번째 텀 날라가고 u는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고 v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c가 되죠. 얘는 c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거 잠깐만, 얘는 v죠. v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마이너스 ay 플러스 cx라고 쓰고 얘는 ax 플러스 b고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v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y에 대한 식을 집어넣고 v에 대해서 요 뒤쪽은 볼게요. 뒤쪽은 v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c가 되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0이 되는 거 날라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1차식이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면 0이 됩니다. 날라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는 왼쪽 텀 정리하면 로 c에 ax 플러스 b 그다음에 플러스 로 a 제곱 y 마이너스 로 acx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맞네요. 이렇게 되죠. 자, 요거에서 앞에 있는 얘랑 캔슬이 되고요. 남는 텀만 써보면 로 c b 플러스 로 a 제곱 y는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y 이렇게 해서 식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프레셔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프레셔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적분된 식을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얘랑 맞추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p의 x, y는 마이너스 로 h 스퀘어 오버 2의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마이너스 로 b의 ax 플러스 cy 플러스 컨스턴트가 된다. 자, 이 컨스턴트는 그냥 임의의 점에서의 측정한 압력값이 있다면 그 점을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x는 0, y는 0이라는 지점에 제가 압력을 알고 있다. 그러면 걔를 p0라고 놓고 알고 있는 그 압력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압력을 p0라고 하면 되겠죠. 이 0, 0 들어가면 0, 0 날라가고 0, 0 날라가니까 그때의 얘는 p0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압력장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자, incompressible flow에서는 속도장이 딱 결정이 되는 순간에 속도장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장을 가지고 우리가 압력장이 바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속도와 압력의 인터랙션이 있다기보다는 속도가 결정되는 순간에 그 도메인에 대한 압력장이 그냥 결정이 돼 버린다. 그게 incompressible flow가 갖는 특징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자, incompressible flow에서는 압력 자체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거버니 이퀘이션을 보면 로우 dv 벡터 dt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플러스 뮤의 라플라시안의 v 벡터 뭐 이렇게 썼잖아요. 자, 여기서 있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뭐예요? 차이예요. 차이.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준점에 대한 압력이 딱 주어지면 이 도메인에 대한 압력 차이를 도메인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incompressible flow에서는 절대 압력은 관심이 없고 상대적인 압력이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얘기했죠. 첫 번째는 incompressible flow에서
플로우에서 첫 번째 뭐다? 속도장 결정되면 압력장은 패시브하게 결정이 된다.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라 그랬어요? 자, 압력 절대값 중요하지 않다. 압력의 상대적인 값이 여기서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컴프레시블 풀었을 때는 어떤 기준 압력에 대한 상대적인 압력만 우리가 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나중에 CFD를 하더라도 어떤 한 점을 기준의 압력을 0을 잡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CFD 풀 때는 굳이 대기압을 집어넣고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기압을 그냥 0으로 만약 잡는다면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압력을 이제 구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한번 다른 걸로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한번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요, 페이지 473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페이지 473페이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프레셔, 이런 거를 프레셔 컨토어라고 그래요. 프레셔 컨토어. 프레셔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 맵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은 프레셔가 어떤 상태, 여기는 프레셔가 높은 상태, 여기는 프레셔가 낮은 상태, 맞죠? 그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인컴프레시블 플로우로 풀었어요. 자, 일단 뭐 중요한 몇 가지 또 얘기를 드리면, 자,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문제죠. 그죠? 그냥 유체가 들어와서 좁은 오리피스라고 하나요? 좁은 이 통로를 지나서 다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손으로 못 풀어요. 이 문제 손으로 못 풀어요. 이거 풀려면 CFD 이용해야 돼요. CFD 이제는 좀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실 텐데,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해서 푸셔야 된다. 손으로 이런 간단한 문제도 손으로 못 풀어요. 유체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CFD를 이용해야 되고, 만약에 나는 CFD도 이용할 수 없다 이러면은 뭘 해야 돼요? 실험해야 됩니다. 실험. 근데 실험해서 이거 압력장을 측정하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압력장이 균일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CFD를 이용하면 모든 로컬 포인트에 대해서, 이 오일러 필드에 대해서 다 속도장이나 압력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CFD를 풀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손으로 풀기 어려운 이 문제를 CFD로 풀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인컴프레시블 플로우 문제에서 여기 압력이 지금 9.22 파스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압력이 마이너스 3.562라고 했어요. 그죠? 자, 오른쪽의 경우는 보면은 분포는 똑같아요. 압력장 분포 똑같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속도 벡터거든요. 속도 벡터 똑같고요. 속도 벡터에다가 이 색깔이 빨간 거는 뭐냐면 속도 벡터에다가 색깔을 입혔는데 아마 속도 크기를 가지고 이제 색깔을 입혀 놓은 거예요. 그런 건데, 빨간색이면 여기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파란색은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린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속도 벡터를 봐도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자, 압력 기준을 제가 이 점을 9.22로 잡고 이 점을 509.22로 잡았잖아요. 즉 500을 증가된 상황이잖아요. 증가된 상황인데 지금 밑에 쪽에 있는 압력도 딱 500 그 차이만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압력 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장이 이렇게 얻어지고, 자, 이거 마지막 그림은 뭡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스트림 라인을 그린 겁니다. 스트림 라인을 그렸어요. 스트림 라인을 그렸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인터프리테이션은 일단 몇 가지만 조금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중요한 얘기 했죠. 뭐라 그랬어요? Only pressure difference matters in incompressible flow. 이거는 이제 중요한 팩트 하나 전달드렸고요.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이거는 피직스이기 때문에 뭐 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뭐부터 얘기 드릴까요? 자,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가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금 풀었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를 단순히 베르누이 이퀘이션 가지고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베르누이 이퀘이션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의 여기 지금 보시면 스트림 라인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연결이 돼요. 스트림 라인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스트림 라인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은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적용될 수 있는 라인이잖아요.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적용한다 해서 보면은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뭐예요? B0 플러스 2분의 1 로 U 제곱은 P1 플러스 2분의 1 로 U1 제곱 플러스 equal to P2의 로 U2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도 여기서 위치를 0, 여기서 위치를 1, 여기서의 위치를 2 이렇게 해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 물론 0에서 1을 지나서 2로 가잖아요. 자,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왔다 셈 치더라도 첫 번째 있는 이 토탈 에너지랑 마지막에 있는 이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되죠. 맞죠? 같아야 됩니다. 에너지 보전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 같아야 되는데, 자, 볼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만약에 같다 하면 입구 쪽 면적과 출구 쪽 면적이 같다고 하면 U0와 U2는 같아야 되죠. 뭐에 의해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그죠? Q1은 Q2랑 같은데 지금 A1이 A2랑 같으니까 결국 제로라고 할까요? 네, A0는 A2랑 같으니까 결국 U0는 U2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따지면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만약 지금 중력 무시한 거예요. 중력 무시했을 때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적용했을 때 보면은 U0와 U2는 서로 캔슬이 됩니다.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만 생각을 한다면 P0의 압력과 P2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우리가 CF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 P0의 압력과 P2의 압력이 같습니까? 다르죠. Totally different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아이디얼한 플로우에 대해 생각을 한 거예요. 뭘 무시했다? 유체로 인한 마찰력을 무시했죠. 유체로 인한 마찰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실제적으로 마찰력이 있는 케이스에 대한 피직스를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르누이 이퀘이션 안다고 자기가 유체역학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거를 일단 먼저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한 피직스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일단 자, 보통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다 보면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과를 얻고 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CFD 하기 전에 결과를 다 알면 CFD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CFD를 이제 하기 전에 어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CFD를 결국 하고 나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지금 굉장히 좁아지는 구간을 지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건 뭐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여기와 여기만 생각해도 간이 좁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진다. 요거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속도가
배런류 이퀘이션이 아니라 뭐죠?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면적이 지금 좁아졌으니까 이쪽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젯 플로우라고 하는데 좁아진 관 때문에 생기는 젯 플로우가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지죠. 오른쪽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밸런스 되어 있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어요. 자, 그러한 영향 때문에 유동이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 특징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유동이 오른쪽으로 젯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자, 이러한 젯이 생겼을 때 유체라는 거는 관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체가 가는 방향으로 어느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그 가는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력이 있어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서는 그 제가 말했죠. 어디 갔냐? 식이 없네. 그 관성항이 있잖아요. 그 관성항이 자 다시 쓸게요 그냥 로에 라운드 U에 라운드 T 플러스 V 벡터라고 할게요 그냥 V 벡터의 V 벡터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일단 이거는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일 거예요 아마 스테디 스테이트면 시간에 대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텀에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결국 어떤 영향을 하냐면 관성력을 갖는 거예요. 얘가 역할을 하는 게 관성력을 갖는다. 자 그러면 유체는 원래 가려고 하는 성향 그대로 가려고 해요. 그렇죠. 좁아진 간을 통과하면서 가려고 하는 대로 가요. 벽을 붙어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가려고 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뭐예요? 세퍼레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영향을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유체에서 세퍼레이션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고 나면 여기에 저압이 형성이 됩니다. 저압 로우 프레셔가 형성이 되면서 이쪽으로 여기 있는 유체들이 다시금 위쪽으로 돌아 올라와요. 색깔을 봐주세요. 이쪽에 있는 이렇게 치고 나가면 여기에 여기 유체가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왔다가 어떻게 다시 저압 때문에 다시 돌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시 유체의 관성 때문에 다시 돌아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유동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크라고 합니다. 웨이크. 그죠? 예,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여기서 또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말로 세컨더리 플로우라고 해요. 세컨더리 플로우. 유체의 지금 주된 방향 프라이머리 플로우는 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 주된 방향과 반대 성향을 갖는 유동이 또 생기는데 걔를 세컨더리 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됐죠? 이 그림 단순한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이어서 설명할까요? 그냥? 오케이, 이 페이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exact solution of 그러니까 정확한 솔루션을 얻겠다 하는 겁니다. 컨티뉴이티와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의 정확한 솔루션을 얻겠다. 자,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풀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바로 풀면 좋겠지만 얘를 풀 수 없다고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좋아서 푸시려면 노력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푼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손으로 못 풀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못 푸니까 가정을 좀 합니다. 가정, assumption.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물리적인 현상이 이럴 것이다 하고 가정을 많이 하는 거죠. 가정을 많이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식이 단순화되죠. 심플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가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Such as steady state, 정상 상태라는 가정을 넣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 중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라면, 그리고 뭐 에어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그렇게 영향을 안 받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no gravity.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유체의 대류 성향이 크지 않은 경우 no convection.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레이놀즈 수가 비교적 작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레이놀즈 수가 small이라고 할까요? 레이놀즈 수가 비교적 작을 때 무슨 말입니까? 레이놀즈 수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 뭡니까? 누분의 UD인데 얘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예요? 비스커스 펄스분의 이너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성력분의 관성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놀즈 수가 작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이 왼쪽 텀과 오른쪽 텀과 이 두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포스가 오른쪽에 있는 성향이 왼쪽에 있는 성향보다 더 압도적일 경우에 어떻다? 이 레이놀즈 수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까지 했고 3번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한 다음에 결국 얘는 뭐예요?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적분을 하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적분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그 적분 상수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적분 상수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되죠. 그죠? 경계 조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절한 경계 조건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보면은 가정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도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어진 알려져 있는 문제들 같은 거 풀면은 괜찮겠지만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아니면 경계 조건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풀 때 여러분들이 결과가 맞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가정이 맞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추측해서 그 가정을 했을 뿐이지 반드시 그 가정이 맞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그 경계 조건이 이 문제에 적합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과를 반드시 베리파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오케이. 좀 말이 빨랐나요? 잠깐만 좀 숨을 고르겠습니다. 저도 물 한잔 하고. 제가 한 40분쯤 지금 수업한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이면 9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3일 수업에 9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때 과제를 드릴게요. 23일 날 과제를 드리면 여러분들 그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경계 조건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경계 조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많이 쓰는 경계 조건들을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o sleep condition. no sleep condition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어디와 어디와의 관계, 주로 solid versus fluid 간에 적용하는 관계인데 이런 거죠. 자, 밑면의 속도가 이게 어떤 솔리드 면인데 얘가 뭐 예를 들면 v라는 속도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 맞닿아 있는 유체도 어떤 속도를 갖는다? v라는 속도를 갖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면이 만약에 정지돼 있다 하면은 이 바닥면이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맞닿은 유체의 속도도 어떻다? 0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노슬리 컨디션. 그래서 다시 쓰면 유체의 속도랑 결국 월의 속도랑 같다 하는 게 노슬리 컨디션이고, 이게 그 속도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온도. 그러니까 유체가 그냥 고체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 맞닿아 있는 유체의 온도는 결국 이 솔리드의 온도랑 같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노 슬립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됐죠? 두 번째, interfacial boundary condition. interfacial boundary condition은 주로 두 개의 플루이드가 있을 때 얘기를 해요. interfacial boundary condition, 예를 들면 플루이드 A가 있고 플루이드 B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유체가 맞닿아 있으면 유체 A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면 이 맞닿은 유체 B도 같은 속도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페이셜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의 다른 유체 간의 경계 조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속도.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인터페이셜 바운더리 컨디션인 경우에는 뭡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가 반대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죠? 작용 반작용에서, 그래서 스트레스 A는 equal to 스트레스 B랑 같다 하는 조건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두 개의 유체가 맞닿아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계 조건, interfacial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interfacial boundary condition. 물론 여기 또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커버처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초반에 설명했는데 커버처의 형태가 있다면 두 사이에 뭐예요? 프레셔 디퍼런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프레셔 디퍼런스는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생겨 있는 서피스 텐션 때문에, 계면에서 작용하는 텐션 때문에 이 프레셔 디퍼런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하는데 결국 시그마는 R분의 2 죄송합니다. R분의 2 시그마는 델타 P라는 요 경계 조건을 여기다가 그러면은 적용을 해줘야 된다. 프레셔 인, 프레셔 아웃 하면 뭐 이런 경계 조건 줘야 된다.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책이 안 나오니까 일단 요런 있다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interfacial boundary condition은 다시 설명드리면 두 개의 유체가 있을 때 속도 A와 속도 B는 같다는 조건과, 그리고 거기에 작용하는 전달 응력이 같은 조건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게 interfacial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했고, 그리고 뭐 표면 장력도 고려할 수 있는 boundary condition이지만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설명드려야 되는 게 이제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인데요.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같은 경우에는 Interfacial Boundary Condition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Interfacial Boundary Condition은 이제 뭐예요? 제너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두 개의 유체의 물리적인 프로퍼티가 상당히 다른 경우, 그게 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가스와 리퀴드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에어와 워터가 맞닿아 있는 계면이 있다, 이런 경우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속도가 어떻게, 여기서도 계면에서는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윗면에서 에어의 속도가 있고 아랫면에서의 워터의 속도가 있다면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속도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얘는 다시 위에 에어에 대한 속도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져요. 속도가. 그다음에 워터에 대한 속도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속도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면에서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만나지만 얘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기울기는 에어에 대한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죠. 자,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만나는 전달 응력은 같아야 됩니다. S 에어, S 워터. 인터페이셜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얘 두 개는 같아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뮤의 에어의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 이렇게 되죠. 에어에 대한 기울기. 다음에 얘는 뮤 워터의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 워터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뮤 워터는 어떻습니까? 뮤 에어에 비해서 프로퍼티가 얼마 정도라고 그랬어요? 얘는 기억나십니까? 얘는 에어는 대략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라고 제가 얘기했었고요. 얘는 0.001 정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얘를 2로 잡으면 얼마가 됩니까? 대략 얘는 50배 정도 더 커요. 유워터가. 그죠? 50배 정도 50배 정도 얘가 더 크다는 말은 이게 전달 능력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갖고 있는 기울기는 뭐예요?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작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계 조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에어와 워터가 만나는 경우에는 이 기울기가 거의 0에 워터에 대한 기울기, 그러니까 리퀴드와 뭐 예를 들면 가스의 종류가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그 리퀴드의 이 속도의 기울기는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전달 능력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이 워터가 계면에서 갖는 전달 능력은 다른 곳에서 작용하는 전달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9배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작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닿은 경계에서 맞닿은 경계에서는 결국 또 어떤 조건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평평하잖아요. 그러면 P 에어와 P 리퀴드, P 워터라고 할까요? 얘가 맞닿아 있으니까 지금 곡률이 없잖아요. 두 면이 만나는데 서로 곡률이 없기 때문에 프레셔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또 임포즈할 수 있어요. 계면에서의 압력은 서로 같다. 가스와 리퀴드의 압력은 같다 하는 조건도 이러한 프리 서피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 중에 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퀴드에서 작용하는 전달 능력은 전체 리퀴드 안에서 다른 쪽에서 작용하는 전달 능력에 비해서 서피스에서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면에서는. 세 번째 경계 조건 얘기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 경계 조건 Symmetric Boundary Condition. Symmetric Boundary Condition은 뭐냐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파이프 플로우에서요. 축을 놓고 뭐 y 마이너스 y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속도 프로파일이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되니까 파라볼릭한, 이게 지금 라미나한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터뷸런트에서는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유동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대칭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미나 플로에서는 이게 중앙을 기준으로 속도 분포가 대칭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되면은 어떻다? 시메트릭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요 위치에서, 중간에 있는 위치에서 속도가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v 방향 속도가 y 방향 속도가 v가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향의 속도가 u라고 하면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y,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속도의 기울기가 되는 요 가운데 포인트, 센터 포인트에서 요 속도에 대한 기울기는 결국 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0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이 결국 시메트릭 바운더리 컨디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시메트릭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근데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아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풀어볼 문제는 Fully Developed Quiet Flow. 이름을 이렇게 붙였네요. Quiet Flow. 어떤 경우냐? 위판이 이렇게 윗면과 아랫면이 있고요. 2D 문제이고요. 윗면과 아랫면이 있고 2D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깊이 방향으로 굉장히 깊은 경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자, XY가 있고요. XY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메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Z 방향은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길진 않겠죠. 그렇게 길진 않지만 어떤 실제적인 케이스에 그런 경우 잘 없겠지만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깊이 방향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러한 문제라고 보고 한번 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윗면에 대한 속도는 있고요. 아랫면에 대한 속도는 0이에요. 속도가. 윗면에 대한 속도는 v, 아랫면에 대한 속도는 0 이렇게. 근데 그 속도는 컨스턴트한 어떤 값이라는 겁니다. 컨스턴트한 어떤 값이고 그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윗면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두께는 h, 그리고 안에 있는 물성치, 유체의 물성치는 rho와 mu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는 아까 그 경계 조건 중에 어떤 경계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계 조건이죠. 노슬리 컨디션을 적용할 수 있겠죠. 윗면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아랫면이 정지되고 있으니까 윗면에 대한 속도, 아랫면에 대한 속도. 그래서 두 개에 대한 경계 조건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풀게 되면 점성에 대해서는 세컨 오더 데리버티브이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네. 나중에 또 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다. 자, 일단은 거버니 이케이션인데 2D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2D 경계 2D에 대한 거버니 이케이션 가져오면 되죠.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y는 0. 컨티니티 이퀘이션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멘텀 이퀘이션 가져와야 되잖아요. 로에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u 라운드 y는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x 플러스 u의 라운드 x 제곱 라운드 제곱 u 플러스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 이렇게 x 방의 모멘텀, 이제 y 방의 모멘텀 로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v 라운드 x 플러스 u 라운드 v 라운드 y equal to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y 플러스 u의 라운드 스퀘어 v 오버 라운드 x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v 오버 라운드 y 스퀘어. 자, 이렇게 해서 이 3개씩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는 어떤 과정부터 시작한 거예요. incompressible flow도 하고 이미 가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가정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assumption. 왜냐하면 이걸 바로 이것도 뭐 간단해 보이게 수도 있겠지만 풀기 어려워요. 못 풀어요. 그죠? 그러면 가정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스테디 스테이트일 거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윗면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얘가 속도 프로파일이 생기는데 그 속도 프로파일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트림 라인을 그렸는데 그 스트림 라인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도 프로파일이 이 도메인 안에서 구해지는 속도 프로파일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텀이 날아갑니까? 예. 1번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됐죠?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에 의해서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은 날아갑니다. 자, 또 무슨 가정이 필요할까요? 오케이. 이 문제에서 이 문제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9-15번 제가 풀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steady incompressible laminar flow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다음에 뉴토니언 플루이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갭이 굉장히 좁은데 두 평판이 굉장히 길다 그랬어요. 인피니트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깊이 방향으로 굉장히 깊다 그랬어요. 그리고 탑 플레이트는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아래 평판은 고정이 스테이셔너리 속도가 0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두 평판의 두께는 H고 중력은 무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문제에서는 중력을 무시를 하고 풀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자, 오케이. 또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X는 0일 것이다. 가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레셔 여기 1지점, 2지점이라면 프레셔 요 1지점에서의 프레셔랑 2지점의 프레셔랑 차이가 없다. 컨스턴트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X 방향에 대해서는 프레셔 변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가정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3번 V는 V는 0인데 이게 어디? Everywhere. 도메인 모든 곳에서 속도는 0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 V가 0인데 모든 곳에서 0이다 하는 말은 한 지점에서 0이라는 거는 미분에서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지점에서 0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걔는 x에 대해서 걔를 미분해도 컨스턴트니까 0이 되는 거고 얘도 0이 되는 거고 다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1텀 날아가요. 얘도 마찬가지고 날아가죠. 자, 그렇게 돼서 3번 가정에 의해서 얘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얘도
v가 0이니까 얘도 3번 가정에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얘도 v가 0이니 v가 everywhere constant니까 얘는 날아갑니다. 3번 가정에서. 됐나요? 그러면 식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그리고 아까 2번 가정이 있었잖아요. 얘를 2번 가정에 적용하면 얘는 날아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식을 다시 쓰면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는 0. 첫 번째 식.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근데 이게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게 몇 번 하고 4번인가요? 이게 결국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 텀이 날아가는 거죠. 다음에 얘는 결국 라운드 x의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x인데 얘가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날아갑니다. 그죠? 얘도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4번 날아갔어요. 그러면 식이 일단 컨티뉴티 이퀘이션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식에서 남는 놈은 얘도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날아갔으니까 남는 놈은 없나요? 두 번째 식에서 남는 놈은 지로는 u의 요거 남죠. 라운드 스퀘어 u 오버 라운드 y 스퀘어 이거 남았어요. 그죠? 세 번째 식에서 남는 거는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y는 0이라는 거 나왔어요. 자, 식 3개 나왔어요.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아래 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가 원래 x와 y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했다면 얘가 라운드 y, 라운드 p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p가 p의 x에 대한 함수일 것이다 하고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근데 p는 p의 x에 대한 함수인데 아까 p가 x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라운드 x, 라운드 p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p는 결국 뭐예요? p는 컨스턴트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everywhere constant 그렇게 되고, 자, 라운드 u 오브 라운드 x가 0이라는 말은 뭡니까? u가 only function of u, y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실을 가지고 다음 식에 적용을 하면 u가 x, y의 함수가 아니라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mu의 ODE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u는 컨스턴트니까 날아가죠. 이제 이거를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du, dy는 뭡니까? C1 컨스턴트.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uy는 C1y 플러스 C2가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냈어요. 속도 프로파일을 이제 구해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경계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계 조건.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럼 두 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뭡니까? y가 0인 지점에서 속도는 0이다. 그다음에 하나는 또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y는 어디? h라는 지점에서의 속도는 뭐다? v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u라고 해야 되겠네요. u는 0이고 u는 v다. 이렇게 하면 그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다시 여기 쓰면 y는 0에서 u는 0이고 y는 h에서 u는 v면 걔를 여기 집어넣으면 첫 번째 조건을 적용하면 C2는 뭐가 돼요?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적용하면 V는 C1H가 되죠. 그러면 C1은 H분의 V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그 사실을 요거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UY는 H분의 VY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에 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거 속도 프로파일을 구해 보면 뭐 추측상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압력 구배가 없은 경우, 특별하게 x 방향으로 압력 구배가 없을 경우에는 이 속도 프로파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까? 속도 프로파일이 리니어하게 변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속도는 v, 여기 속도는 여기인데 속도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y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만약에 이 평판이 움직이는데 압력은 컨스턴트하고 하면 속도장을 그려봐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다른 형태로 그리게 되면 그거는 틀린 거죠. 잘못 그리신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속도 프로파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걸로 인한 마찰력 이런 것들을 잘 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력 때문에 생기는 마찰력이 있는데 그 마찰력을 잘 구해야 되죠. 벽 전달 능력, 월시어 스트레스를 이제 어디서 구하면 됩니까? 이제 0이라는 지점에 이 면이 유체로 인해서 받는 전달 능력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뮤의 du over dy인데 y가 얼마일 때 y가 0일 때 이걸 구하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속도 프로파일 이제 구했으니까 뮤에다가 얘를 y를 미분한 거 하면 되죠. h분의 v 집어넣으면 되고, 그죠? 그럼 y를 0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네요, 그죠? 그럼 바로 나와요. 왜냐면 이게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뭐 이런 식의 형태면 얘가 y가 0이라는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1차가 되면서 y가 0이라는 경계 조건 필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게 필요가 없다고요. h분의 뮤분의 v 이런 형태로 월시어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면이 받는 전단력을 구해라, 전단 응력이 아니라 전단력을 구해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타우 월에다가 뭘 하면 됩니까? 이 단면적을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분의 uv의 a 이렇게 해서 그 면에 작용하는 전단력도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 있다. 이 문제가 예제 9-15번인데요. 굉장히 웰known 프로블럼입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는 문제고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이지만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한번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까지 했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26분이죠. 수업 진도가 다 나간 것 같은데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몰라서 시간이 부족할 것 싶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뭐냐면 예제 9-16번입니다. 예제 9-16번 비슷한 문제 같지만 아까는 뭐예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는 문제였잖아요. 9-15 같은 경우에는 9-16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속도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7, 18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풀어드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뭐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9-16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과제 드려서 과제로 남은 부장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내용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잠깐만 다시 이제 리뷰를 좀 하면 이제 우리가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유도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드린 거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완벽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못 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적용해야 된다. 가정을 막 적용하고 나면 그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단순화가 된다.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단순화되잖아요. 그걸 어떤 가정을 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스테디 스테이트, 아니면 중력이 없다, 아니면 컨벡션이 없다, 아니면 뭐 속도에 대한 기울기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텀들을 날려가는 거죠. 그죠?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아직도 이런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면 CFD 없이도 이런 걸 좀 단순화해서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순화된 미분식을 아까는 예를 들어서 UY는 뭐 C1 Y 플러스 C2 뭐 이런 형태 나왔다 치면 얘를 그러니까 미분식을 적분하게 되면 D 제곱 U 오버 DY 제곱 이런 식의 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두 번 적분을 아까는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경계 조건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상수를 구해야 되니까 적분하게 되면 적분 상수가 나오는데 그 적분 상수를 알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결과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베리파이를 하셔라. 이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은지 한번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얘기했고요. 경계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도 점점 이제 풀어 나갈 텐데요. 이제 보시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잘 숙지하면서 계속해서 공부 유치역학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풀 문제니까 미리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문제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까지 풀고 9장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